안녕하십니까, 대박남입니다. 5월 4주차 주봉이 좋은 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제부터 계속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요쯤에 이렇게 자나깨나 지수 주심 가는 지수도 다시 보자. 뭐 이제 6월달 7월달 뭐 대세 상승이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조정이 온다는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페이퍼링 논의도 시작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또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도 있고 지수도 많이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자나깨나 이제 지수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코스피 월봉을 보시면은 저기서부터 요렇게 해서 요렇게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근데 더 갔습니다. 이렇게 이만큼 그만큼 갔다는 건 뭡니까 이제 아무튼 여기 지금 이렇게 이만큼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조정받든 이만큼 올라간다. 그게 이제 피보나치 기법이죠 이제. 그래서 지금 이만큼 올라왔죠. 여기서 또 조정받고 또 이만큼 또는 그 이상도 가겠죠 이제. 근데 갈지 말지는 모르고 조정을 이제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기서도 받아야 되겠죠. 요거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예상에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여기입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한 게 여기기 때문에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트코인을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지난달에 아래 위에 꼬리가 달린 소음선이 발생을 하더니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코스피가 저렇게 조종을 받는데 코스닥은 갈까요? 못 가겠죠 아마도. 가던 말던 뭡니까?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은 이번 달도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5월 31일 월요일부터 다음 주부터 계속 조심을 하신다. 우리 이제 스승님께서는 6월 11일이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후로 잘 봐야 되겠죠. 지수가 떨어지는지, 5일선 이탈하고 회복하지 못하는지, 21선을 이탈을 하는지, 흑산병이 나는지, 지표가 매도를 보내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제 해외 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종목은 지수가 가면은 가는 거고, 횡보동락해도 갈 종목은 가는 거지만 지수가 떨어지면은 가는 종목이 별로 없고 다 떨어지는 종목이 대부분 많겠죠. 그런데 이제 지수가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본인이 들고 있던 종목이 날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날라가거나 말거나 날라갈 것 같은 종목만 뭐 보유하시던가, 아니면 가던 말던 비중을 줄여 놓으셔야 된다. 지수가 떨어지는데 내 종목만 갈 거다 생각을 하시고서 몰빵하시면 큰일 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S&P 500은 잘 가다가 이제 3일째니까 그냥 밀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표는 완벽합니다. 완벽한 정벨인데 심리가 이제 딱 50까지 올라왔네. 이제 50. 심리가 50에서 60이 제일 좋죠 이제. 아무튼 지금 얘는 가고는 있는데 파라볼릭과의 이격도 조금 벌어졌기 때문에 21선이나 저 파라볼릭 하단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형태고, 일단은 가보자 하는 거고, 다우도 마찬가지고, 다우는 이제 심리가 60이고 근데 얘는 12, 26구 중기 지표가 이제 50 이상은 아니지만은 다른 것이 좋기 때문에 얘는 맨 마지막에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뭐 이평도 정배열 우상향이고 괜찮죠.
나스닥은 지금 음선이 두 개가 발생을 했고 21선도 우하향이기 때문에 원래는 돌려줘야 되는 거죠. 원래는 돌려줘야 되는 게 정상이다. 그냥 일단은 떨어진다고 보고서 현금을 조금 챙겨놓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그런 형태고, 국내 지수를 보시면은 코스피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더 갈까? 일단 심리는 이제 80, 70입니다. 70. 90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심리가 90. 90 헷가닥 한 거죠, 지금. 헷가닥 하고 이제 심리가 100일 수도 있겠죠. 완전 미친 거죠. 근데 월봉은 심리가 100 되는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를 보시면은 없었네요. 없었어. 심리가 100인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90인 상태에서 헷가닥 했다가 정신 차리면은 똑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주봉은 또 꾸역 뭐 단기 지표가 이제 매수를 보내고 또 갈 것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밴드 상단이고 뭔가 이제 20주선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변곡점이 발생할 거죠. 이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근데 지금 주봉 지표는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방향은 이미 아래로 잡힌 지가 예전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수가 많이 올라오면서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은 못 간 것들이 있죠. 아직은 못 간 것들이 올라와 주도록 이렇게 횡보등락을 한 거고, 올라올 거 다 올라가면 뭡니까 이제 가던 떨어지든 하겠지만은 떨어질 확률이 저는 크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지표가 매수기 때문에 저도 100% 매매를 하고 있다. 참고를 하시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탈되기 전까지는, 저 추세를 이탈되기 전까지는 아마도 갈 종목은 가는 그런 종목 테마 장세가 되겠으나 저것도 떨어지면서 훅 떨구면은 그때는 가던 종목, 모든 종목, 대부분의 종목이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코스피가 이 추세 상태에서 이 추세를 안 깨고 가고 있기 때문에 가보자 하는 것이고, 가면은 일단은 저 고점과 고점을 어떻게 보면 요겁니다. 이거기도 하고 저거기도 하고 뭐 알 수가 없죠. 아무튼 원래는 고점과 고점을 그으는 거니까 저렇게 그으면은 뭐 이렇게 가다가 딱 떨어지든 이렇게 해서 떨어지든 뭐 가려다가 떨어지든 별의별 경우가 다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 추세를 깨고 내려갈 적에는 즉각 현금 비중을 엄청나게 챙겨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지표가 굉장히 예쁩니다. 지표가 굉장히 예쁘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왔죠. 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끄적끄적 하다가 훅 이런 식으로 떨굴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떨굴 수도 있긴 한데 그럴 확률은 적고, 끄적끄적 하다가 이 추세를 이탈되고 또 반등하다가 어느 순간에 훅 떨굴 것이다. 그래서 다음 달에 훅 떨굴지 이런 식으로 떨어졌겠더니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떨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여기서 쭉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모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양이 이렇게니까 끄적끄적 되다가 빵 가거나 훅 떨구구나.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그런 모양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런 모양이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냐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가봐야 하는 거고, 제 생각에는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지금 우상향 쓰리봉, 그리고 이제 우하향 쌍봉, 우하향 쓰리봉 치고서 급락,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6월, 7월, 8월 한순 하반기는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조심을 하는 상태에서도 종목 테마 장세가 이루어지면서 가는 종목 갈 거기 때문에
폭락 나오기 전까지는 뭐 계속 하는 거죠. 우리들은 뭐 항상 그래왔듯이. 그렇게 하시기, 네. 그러니까 안전하게, 지금은 뭐,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현금 50% 챙겨놓고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을 보시면은 주봉이 좋은 것. 첫 번째 종목은 티웨이 항공. 저는 이런 주봉을 너무 좋아합니다. 네, 이런 주봉이 너무 좋아하고. 근데 3바닥, 네,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15도 이내에 완만한 상태에서 3바닥을 치고 뭐인가 이런 형태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은 뭡니까? 얘는 3바닥 자리는 여기고, 우상향 쌍봉, 네, 쌍바닥 자리죠. 우상향 쌍바닥 자리. 근데 이렇게 가기 별의별 경우가 있으니까 다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지표가 좋고 매수를 보내면은 다 도전을 하시는 건데, 근데 지금 얘는 모양은 굉장히 좋은데 심리가 안 살았죠. 심리. 왜냐? 부실주기 때문에. 유보율이 108%, 부채 비율이 503%, 그 다음에 적자 기업, 또 수급도 개인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변성 부실주 투기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런 종목을 해도 됩니다. 근데 비중 조절을 뭐 5%만 산다고 했다가 나중에 물려가지고 10%, 15%, 20% 그렇게 사실 분들은 이제 하지를 마시고, 그냥 욕심을 버리고서 공부 차원에서 조금만 요 추세를 깨지기 전까지만 분할로 최대 10% 이내에서만 하신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가지고 항공주들이 갈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코로나는 이제 끝까지 뭐 이제 평생 감기처럼 달고 살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감기처럼 달고 살기는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일어나 가지고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죽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감기를 하시면은 너 감기 걸렸어?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너 코로나 걸렸어? 약 먹어. 거기서 치료만 하면 돼. 네. 그러니까 몇 명 걸리고서, 네, 감기 걸린 사람 몇 명 있고, 네, 약 먹으면 치료되는 대부분 그런 시대가 이제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코로나는 그닥 신경 쓸 게 아니다. 앞으로 뭐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 3상 뭐 해가지고 초대박 날 것이다. 그런, 앞으로 그렇게 되더라도 한번 번쩍을 수는 있으나 엄청나게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냥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관련된 주를. 그래서 이 TA 항공이 그런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항공 늘어나겠죠. 이제 늘어나긴 하는데 부채가 너무 많다는 게 그게 단점입니다. 네, 그러고 이제 뭐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이게, 운 좋으면은 그냥 가거나, 아니면 나중에 운 나쁘면은 유상증자 맞거나 감자하거나, 또 운 좋으면은 또 매각이 되거나 그러겠죠. 이제 그래서 이 TAE 항공도 요 추세를 깨기 전까지는 비중 조절을 하셔가지고 해볼 만은 하다. 그리고 최대 거래가 터졌는데, 최대 거래가 터지고서 여기서 막 돌파를 하고서 지지받고서 간다? 그러면은 똑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근데 지금 가능성이 50%, 그러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50% 이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외바닥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외바닥, 쌍바닥 분위기죠. 그리고 여기서도 쌍바닥이고, 이제 이 기준으로는 외바닥, 쌍바닥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갈 확률이 더 크다.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갈지, 셋 넷 하면서 떨어질지, 다음 주에 그냥 갈지 모르는 상태다. 또 심리가 52하고, 그런데 이제 파라볼릭 골든 발락을 이번 주에 하고, 지난주에 최대 거래 터진 종가, 지지난주에 종가를 돌파하고 내려오고, 돌파하고 내려오고, 돌파하고 내려왔다가 돌파하고 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강하게 돌파하고 내려오고,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제 운 나빠야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안착하고서 다음 주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달리거나 아니면은 다다음 주에 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고서 여기서 요 추세를 짝대기를 찍고서 매매를 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런데 딱 보면 분위기가 파라볼릭이 골든이죠. 이렇게 운 나쁘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60주선이 이렇게 돌려주고 있죠. 이렇게 점점점점점 흥보등락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추세를 요 추세를 손절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추세를 이탈했을 적에는 즉각 매도를 부담되는 물량은 매도를 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깼다 가더라도 그건 내게 아니다 생각을 하시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지수가 떨어지지 않는 한 갈 걸로 봅니다. 저는 지금 일봉으로 봤더니 4일 연속 올라왔죠. 그러니까 내일은 5일째 중기 매도권인데 내일 쫓아가면은 물리겠죠. 그러니까 내일은 물리면 땡큐 할 금액만 사시고 저 21선 부분부터 분할 매수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바로 갈 것도 같아요. 그런데 바로 갈 것 같은 그런 건 뭡니까? 다 욕심이죠. 조금만 하십시오. INC도 뭐 손절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떨어졌죠. 근데 눌러주고 쳤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다시 돌파했죠.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원래 여기서부터 다시를 해야 되는 거였고 이것도 또 깼다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깼다가 깨면은 매도하시고 이제 올라오면은 재매수 하셔라. 여기처럼 그런 식으로 하시고 주봉이 모양이 예쁘죠. 주봉이 좋은 것을 소개하는 시간. 그런데 아직은 쌍바닥이고 쓰리바닥은 아닙니다. 근데 쓰리바닥 딱 치고 가는 경우보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월봉도 이평이 따닥따닥 붙은 모양에서 심리가 살아있고 근데 여기서 한번 빵 가면은 이제 또 얘도 최대액으로 터진 종가도 지금 돌파를 했나? 종가가 4,890원인데 아깝게도 돌파를 못했네요. 주봉도 저기고 그러니까 주봉이 최대거래 터진 종가가 저기고 매물대가 여기고 파라볼릭이 저기기 때문에 운 나쁘면 파라볼릭 맞고 떨어지는 거고 근데 이렇게 아마도 쭉 이전 고점 갔다가 파라볼릭 골든 나고서 골든 발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렇게 되면은 먹고 땡 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 파버나인이 정말 예쁘죠. 주봉이 굉장히 예쁩니다. 거래도 지난주에 들었고 5주선 이렇게 5주선 회복 안착할 적에 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때 제가 요때 6,000원대 예전부터 이제 되게 좋다 말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어 놨었어요. 그러면 추세 하단 찍을 적에 근접할 적에 사신 분들은 수익률이 짭짤한 거고 이때 사셨던 분들도 약수익 중이시긴 하겠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기 떨어지면 또 손실 중이겠죠. 이제 아무튼 저 밑에 추세 하단이 손절 라인이다. 뭐 깼다 갈 수가 있겠지만 깼다 가더라도 깨면은 매도하시고 올라오면은 재매수 하신다. 그리고 지수가 떨어지지만 않으면은 저기 5,200원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리고 또 20월선, 60월선도 골든 크로스가 나고 연봉도 지난 연도에 최대 거래가 터지고 5년선 회복 안착하고서 이번 연도에 빵 가면은 파라볼릭 상단을 딱 찍을 수 있는 그런 형태다. 돌파하고 가는 것은 이제 여러분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일봉으로 보면 최대 거래 터진 종가가 여기죠. 여기가 저항대입니다. 먹고땡은 6,000원 기준 6,600원이니까 6,300원 이상에서 먹고땡 그리고 나는 좀 더 보겠다 그러면 최대 거래 터진 종가 6,430원 그리고 좀 더 보겠다 6,000 추세 박스권 상단이 6,750원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아가면서 가면은 파동이 10,000원 기준 11,000원이죠. 네, 거기까지 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지홀딩스는 눌러졌습니다. 일봉에서 눌러졌기 때문에 월요일날 5일선 21선 맞고서 지지받고서 탁 튀어주기를 바라는 형태고, 주봉도 이제 심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거래가 안 는다는 게 일단은 운 나쁘면 못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이제 그리고 지금 이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추세, 요 추세. 그래서 여기가 지지입니다. 여기가 지지고, 이렇게 20주선이 약간 좀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살짝 불안하긴 한 건데, 5주선을 딱 지켜주고 아래 꼴이 소양선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도 딱 상승을 한번 눌러보시는데, 당연히 이제 최대 거래 터진 종가 매물대 또 240주선 저항이 4개나 있습니다. 최대 거래 터진 종가 240주선 매물대 파라볼릭, 그래서 거기를 맞고서 떨어졌다가 다시 또 가는 것을 노리시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골파기가 이렇게 이미 나왔는데 지수가 떨어지면서 또 골팔까, 뭔가 좀 이상해요. 네. 아마도 그래서 골파기가 다시 한번 나와서 쌍골이 나오기보다는 지수가 떨어지기 전에 한번 튀어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자분들은 보유 감망하시고, 네. 그런데 주봉에서 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원래는 저거는 이제 가는 분위기를 보는 거고, 원래는 이렇게 긋는 거죠. 이렇게 원래는 보이는 대로 긋는 거죠. 지워버리면은, 그러면은 기간을 이제 100을 놓고 보라는 말씀은, 기간을 100을 놓고 봐야 잘 보입니다. 이게 살짝 깼네. 살짝 깨고 올라는 왔으나 이 정도면은 뭐 깼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뾰족 튀어나온 거보다는 여기가 원래는 정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쓰리바닥을 딱 찍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딱 찍고 또 여기가 비무장지 되고, 그래서 일단은 뭐 120, 60주선까지 버텨야 될 것 같은데 못 가면은. 근데 이제 그거는 중장기죠. 중장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5일선 이탈하고 매도 신호를 보내면은 매도했다가 다시 가는 거 보이면은 다시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721선도 다 내려왔죠. 이미 저기서 한번 빡 돌파하고 내려왔고, 여기서 끄적이다가 뭐 내일이라도 이렇게 갑자기 이런 식으로 훅 찌르고서 내려오고서 뭐 그 다음날 딱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크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버벅이는 면도 있죠. 이제 근데 지금 5일선 회복 안착에 눌러졌기 때문에 다음 주 급등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보유 관망을 하는 것이고, 저 기법대로 따지면은 기간을 100을 놓고 보시면은 요대로 파라볼릭 하락 전환되기 전까지 보유 관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스권은 여기 요 안에가 일단 먹고 땡 721선을 맞고 떨어질 수 있으나, 원래는 저기 상단 한 5,600원 정도가 거기가 매도권이다. 단기 매도권. 그런데 거기 갔다가 상한가를 빵 가면은 또 최대 거래 터진 종가도 돌파하면은 그냥 날라가겠죠. 네. 날라가면 이제 원래 최종 목표가는 더 가든 말든 저기죠. 저기. 이런 식으로 분할로 챙겨가면서 하시던가, 아니면은 저 매물대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그냥 매물대에서 근접할 적에 일단 아주 일부만 다 팝니다. 다 팔고 떨어지면은 일부만 다시 사고, 그냥 가면은 나머지만 들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
S코넥도 지금 주봉이 이제 단기 지표가 60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중기 지표도 50으로 살아있고, 그 다음에 방향도 이미 위로 잡혔다가 조정을 받으니까 단기 지표만 화살표가 아래로 됐다가 다시 이제 5주선을 회복을 했죠. 회복을 했기 때문에 또 화살표가 위로 갔고 심리가 계속 살아있고, 월봉도 20월선을 돌파 지지받고 가고 있는 중이고, 월봉도 심리가 살아있고, 단기 방향도 아무튼 다 좋습니다. 다 좋고, 네. 연봉도 심리가 살아있고 좋고, 재료도 좋고, 그래서 저 추세를 이탈했을 적에는 조금만 팔고, 네. 121선 이탈되고, 네. 떨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부담되는 물량은 팔고 보셔라. 일단은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5일선 회복하고 안착하면은 다시 사셔라. 중장기는 어디까지 장기는 어디까지 떨어지든 홀딩 하신다. 그럴 만한 종목이다. 그런데 지수가 떨어지면은, 연봉이 운 나쁘면은 저기 94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이제 지수가 떨어지면은, 이번 연도에 운 나쁘면은 3년째니까. 이렇게 쭉 갈 줄 알았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게 양선이 아니라 음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 정도 찍고서 이런 음선, 음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은 떨어진다가 아니라 21선 돌파 지지받고서 지금 하루 접어주고서 내일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죠. 최대 거래 터진 종가도 여기도 있지만은, 여기를 이미 돌파 지지받고 내일 파라볼리 3개째, 그리고 이제 가기를 기대를 하는 건데, 또 이렇게 보면은 또 최대 거래 터진 종가가 저기기 때문에, 한 단타 단기는 2,580원 정도에서 위아래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또 주식이 또 그냥 가기도 하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하시던가 그냥 밀리던 말든 홀딩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꿈을 꿨는데 에스코넥이 24%인가 가는 꿈을 꿨거든요. 근데 저는 뭐 스승님은 꿈꾸는 게 대부분 맞지만, 저는 꿈꾸는 게 항상 개꿈이기 때문에, 또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개꿈을 자주 꿉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약간 힘이 없네요. 네, 하이로닉도 주봉이 굉장히 예쁘죠. 주봉이 2평만 정별이면 굉장히 예쁜데 정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표가 굉장히 예쁘고 모양도 굉장히 예쁩니다. 얘도 보시면은 20주선이 우향으로 꺾이다가 지금 또 20주선을 지지받고 가죠. 그러니까 뭔가 2평이 꺾이면은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추세를 깨기 전까지는 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 기준을 깨기 전까지는.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예쁘다. 2평 월봉이 저렇게 60월선이 위에 있는데 거기를 지금 뚫어 올려주고서 지표가 굉장히 예쁘고 차트도 굉장히 예쁘고 거래량도 굉장히 예쁘고 연봉 바닥 종목이라서 전혀 부담이 없는데, 외국인 기관이 지금 계속 사고 있고 개인은 계속 팔고 있고, 또 유보율이 3,800%고 신용잔고율이 3.93%고 부채가 7.4%밖에 안 되고, ROE가 좀 적은 게 좀 안 좋지만은 시가총액도 900억으로 굉장히 가볍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차트가. 그럼 뭡니까? 네. 이렇게 옛날부터 그려놨네. 요 추세 하단에 근접할 적에 21선 딱 근접할 적에 매수권일 적에
그때 팍팍 사셨어야 됐죠 이제. 네. 그리고서 지금은 올라는 갔는데 지금도 3부 능선 매수권입니다. 여기는 이제 1부 능선, 2부 능선, 3부 능선. 3부 능선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3부 능선을 칠게요. 이제 떨어지면은 또 21선이나 추세 하단까지도 떨어지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심리도 약간 좀 과열권으로 들어서고 있고. 그래서 월요일 날 근데 지금 딱 보면은 접어졌 이미 어제 눌러졌기 때문에 월요일 날 그냥 시가에 5%든 10%든 아니면은 뭐 1%든 사 보는 거죠. 떨어지면 땡큐 할 사람은 1%, 그냥 가면 아쉬울 사람은 5%, 10%. 그렇게 사실 사람은 사셔라. 재료가 뭔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리딩을 하면은 재료도 딱 그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모든 종목에 대해서 보면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죠. 이제 TV에 나오시는 전문가들은 뭔가 완전히 직업이라서 특별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대충 종목이 무슨 이슈가 있고 무슨 사업을 하고 그런 거는 이제 대충 알아야 되죠. 이제 그런데 걔네 회사가 뭐 앞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될 것이다 뭐 미래를 예견하는 거는 그런 거 좀 힘들지만 대충 남들이 다 알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면 기본이 그런 정보들은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런 거를 이제 다 알아야 되겠죠. 이제 앞으로 뭐냐게 리딩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할게요. 네. 지금은 월급 잘 다니고 월급 잘 받고 잘 다니고 있어가지고 근데 빨리 이제 6월 달부터라도 빨리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기 지수가 떨어지든 말든. 근데 또 지수가 떨어지면은 여러분들 또 만약에 5만원 10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달 이용료 10만원으로 하면은 한 50명 뭐 5만원으로 하면은 한 70명이 남는다. 그런데 지수가 떨어지면 아마도 반절 이상 나갈 겁니다. 이제 반절 이상. 그러면 저도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수 때문에 못 하겠어요. 제가 지수 때문에 나 회사 때려치고서 리딩 생활 할래 이렇게 못 하겠습니다. 지수가 너무 가면은 가는 초기면은 제가 하겠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하겠어요. 보통 원래가 지수가 떨어지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종목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항상 자나깨나 지수 조심을 하시길 바라고 한양 디지텍도 굉장히 예쁘죠. 네, 굉장히 지금 항상 뭐든지 추세 하단에서 사야 됩니다. 추세 하단. 얘가 뭡니까? 추세 하단 근접해 있죠. 이제 3분 응선이죠. 지난주에 5주선을 일탈을 하고서 외박자로 회복을 했습니다. 외박자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음 주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순번이 뒤로 물렸죠. 근데 이평이 월봉 이평이 완벽한 정배래요. 월봉이 이제 시작하려는 거고 그 다음에 모냥도 괜찮아요. 괜찮고 그 다음에 연봉도 단기 지표가 매수를 보내고 심리가 올라오고 이게 이 지금 S코넥은 약간 좀 애매하죠. 심리는 살아있는데 단기 지표가 이제 올라오고 같이 올라오는 게 더 좋는데 약간 좀 애매합니다. 뭐 약간 좀 찝찝한 면도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재료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서 나중에 올라오기를 기대를 하는 거고 근데 한양 디지텍은 네, 단기 지표가 먼저 올라옵니다. 근데 단기 지표만 또 먼저 올라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얘는 또 심리도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5년선 지난 연도에 회복 안착을 하고서 이번 연도에 쭉쭉쭉 뻗을 수가 있는 그런 형태죠. 근데 완벽한 정별이고 이미 고래등도 뿅뿅뿅뿅 이렇게 보인 종목이고 하기 때문에 해볼만 하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외국인도 사고 있고 개인은 팔고 있고 그래서 짝대기를 찍 긋고서 이대로 해볼만 하다. 그런데 최대 거래 터진 종가가 여기 둘 다 지금 돌파 지지받고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매매를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이제
월요일날 시가에 일부 사고, 시가 이하 5일선 근접할 적에 일부 사서 뭐 5%만 사시놓고 21선에서 이제 10%까지 채워놓고, 그리고서 추세 하단에서 지켜보다가 이제 지지받고서 또 가면은 그때 추가 매수 하시던가, 아니면 추세 하단에서 5%만 더 추가해서 15%, 그러면 이제 평단이 한 6,030원 이렇게 되는 거죠. 6,030원 15%, 총 15% 비중인데 6,030원. 그래서 여기서 이탈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또 전저점 지지받고 갈 수도 있겠지만, 61선 지지받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손절을 하면은 5,800원 700원에 손절을 하면은 5,700원에 손절을 하면은 얼마입니까? 이제 6,000원에서 5,700원 얼마 안 되죠. 이제 한 5%, 7%, 8%는 손절을 하시고서 해야 된다. 지금 분할 매수 하실 거면은, 나는 그거 싫다. 그럼 이제 21선에서 5%, 저 밑에서 5%, 총 10%만 사시고 5% 10%, 그거는 이제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은 손실 폭이 5% 이내가 될 거고, 총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그닥 충격은 없을 겁니다. 소고기 많이 좀 못 사 먹겠지만은, 원래 근데 주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주식이 그렇게 하는 거고, 주봉 월봉이 너무 좋죠. 너무 좋고, 한미 미사일 미사일 지침 해제 관련된 종목인데, 해제를 됐으면 앞으로 좋아지겠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지표가 매수를 보내면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원래가 그렇게 생각 못하면은, 손절을 생각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이제 초록뱀도 일단은 다 지우고 볼게요. 이제 그러니까 100을 놓고 보고 딱 이렇게 긋죠. 이렇게 제가 느낀 게, 이제 100을 놓고 봤더니 좀 안 맞고 120을 놔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봤더니 일단 공이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3 바닥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딱 3 바닥인데, 이렇게 길게 봤더니 저기도 뭔가 딱 들어맞는다. 그러면은 그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그런데 이렇게 그어놨더니 딱 맞죠? 지금 120 놓고, 뭐 자세히 보면 좀 틀리겠지만 이 정도면은 다 맞죠? 쌍바닥이죠. 여기 좀 공이 떠 있는데 결국에는 그냥 가기도 해요. 가기도 해서 여기서 하는 건데, 결국에는 3 바닥을 딱 쳤습니다. 이제 3 바닥을 정확히 쳤다. 근데 각도가 좀 높다. 각도가 좀 높기 때문에 운 나쁘면은 뭐든지 가려다가 실패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추세 하단 손절을 꼭 지키시고, 그런데 3 바닥을 쳤기 때문에 요대로 한번 도전을 하시는 거죠. 이제 이게 단기 지표가 과열이기 때문에 살짝 눌러준 거고, 시간에도 0.2% 올라가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까 한양디지텍, 모든 종목이 한양디지텍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비중 조절. 근데 또 그냥 가면은 또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원칙은 그겁니다. 5일선 위에서는 5%, 21선 위에서는 최대 20%인데 뭐 10%든 20%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신다. 그런데 손절폭이 너무 큰 거에 따라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21선 내려오면은 손절폭이 짧기 때문에 21선 내려오면은 20%. 뭐 그런 식으로 하시고, 뭐든지 사고 나서 수익을 나면은 좋겠지만은 손실 날 것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100을 놓고 봤을 적에, 120을 놓고 봤을 적에
최대 거래 터진 종가가 2,530원. 근데 그 종가를 돌파 지지받고서 가고 있다. 그러면 돌파한 게 어제니까 하나, 둘, 셋, 월요일이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셋 하면서 갈지, 넷, 다섯 하면서 갈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돌판 날로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지금 522평이 2평 밀집 상태에서 파라볼릭 지지받고서 빵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도전을 꼭 해야 되는 그런 모양이다. 그러면 일단 주봉에서 최대 거래 터진 종가가 3,030원 정도, 잠깐만요. 네. 3,010원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가 최대 거래 터진 종가 3,010원이 되겠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그리고 추세를 봤을 적에는 이게 박스권 같은데, 박스권 뭔가 저항을 많이 받았죠. 여기서 이게 박스권이고 거기를 삐죽 펴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원바닥의 이전 고점 여기도 돌파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도 가게 되면은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720주선도 돌파하겠죠. 돌파를 하면은 딱 보이는데 갖다 놓습니다. 이제 그 다음 목표가는 저기다, 5880원. 그런데 720주선이 아직은 이제 내려오고 있어서 아마도 갔다가 또 가면은 지지받고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가려나요? 네. 그러니까 1차 목표가가 여기, 최종 목표가가 여기다 보시고서 요 안에 1차 목표가는 저기고 최대 거래 터진 종가고, 그렇게 보시고서 맞고 떨어지는 분위기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분봉 뭐든지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다 저항 때는 있습니다. 그럼 저항 때는 다 저항을 받아가면서 가는 게 보통이고, 재료가 빵 터지면은 그냥 돌파하고서 그냥 날아가는 게 주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칙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뚫고 날아가는 것은 이변성이고, 721선을 이제 맞고 떨어지거나 말거나 그냥 보유 관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돌파를 하게 되면은 여기도 저항입니다. 여기도 그냥 무시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정도에서는 한번 팔았다가 떨어지면 재매수해서 최대 거래 터진 종가 여기 또 가면은 또 근접 돌파할 적에 팔았다가 떨어지면 재매수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는 게 정상인데, 그냥 어디까지 날아갈지는 모른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을 잘 하시는 겁니다. 나는 저 조정을 무시하고서 뭐 한 4,000원까지 4,100원 정도에서 절반 팔고 나머지는 저기 5,800원대까지 갔다가 이제 가게 되면은 또 물론 한 방에 가면 좋겠지만 또 저기 그 이상까지도 가겠죠.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제 딱 보이는 게 저기지 않습니까? 최대 저기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고서 나머지만 들고 가시는데, 그런데 이제 UV일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될 확률도 없지는 않겠죠. 이제 ROE도 마이너스 28%, 그리고 기업 정보에 나와 있는 것은 최대 주주 물량이 1%도 안 되기 때문에 진짜로 나중에 상장 폐지도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종목은 그런 가능성이 열어 놓으셔야 되는데, 이런 거는 특히나 그렇죠. 근데 최대 거래가 터져서 제 생각에는 초대박이 날 것 같긴 한데,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보험을 드는 거죠. 네. 보험이 이제 안 드는 사람도 있죠. 네. 돈이 없거나 그냥 안 드는 거죠. 그냥 돈이 아까워서 그 돈이 아까워서. 근데 그 나중에 잘못되면은 이제 별로 대책이 없는 거죠. 이제 대책을 항상 세워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올라갈 적에는 챙기고서 나머지는 들고 가셔라. 그리티도 지난주에 눌러졌기 때문에 이번 주가 기대가 된다고 했는데 튀었죠. 튀었는데 딱 상승 장악형 나왔고 이제 가는 거죠. 또 다음 주에 대음선 나고서 똑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상승 장악형이고 매수다. 그러니까 도전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월봉도 좋죠. 네, 월봉도 좋고 연봉도 지난 연도에 아래윗꼬리 소양선 최대 거래 사진 종가도 돌파하고서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일봉은 파라볼릭 골든 났고 매물대이기 때문에 골든 그리고 5일선도 저 밑에 있죠. 네, 그래서 사면 안 되겠죠. 초보자분들은. 그런데 저기 조금 잘하시는 분들은 가네. 본인이 기준이 있겠죠.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5일선 내려오면 산다. 21선 내려오면 산다. 제 생각에는 외국인도 다 팔아먹고 개인이 많이 샀고 하기 때문에 한 21선 내려오면은 사십시오. 21선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내려오면 선매수. 현대로템도 저렇게 믿고 뺐다가 쭉 올릴 수 있는 게 이제 개인은 못한다. 721선을 돌파 지지받고 가고 있는 거고 이제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항상 이탈하면은 이탈하면 또 바로 가기도 하지만은 항상 못 간다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근데 지금은 충분히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이미 여기서 찔러주고 골파하고 내려왔죠. 근데 지금 저항받고 여기를 뚫어 올려주고서 못 가면은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가든 떨어지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봉도 매수요. 일봉도 721선을 돌파 지지받고 가는 거고 주봉도 지금 단기 지표가 매수를 보내고 쓰리바닥 형태고 월봉도 20월선을 돌파하고 월봉도 지표가 좋고 최대 거래 터진 종가가 위에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하실 분들은 하시는 그런 시국인데 그런데 이제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죠?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 지지받고 가면은 못 갈 확률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돌파 지지받고 못 가려다가 지금 다시 가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번 도전을 하실 분들은 해보는 시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철도 테마로 해서 뭔가 움직일 수가 있겠고 그런데 가면은 또 연봉의 최대 거래 터진 종가가 27,800원 정도가 됩니다. 이제 27,850원 거기를 돌파하고 날아갈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근데 이 쓰리 바닥은 또 이게 박스권을 돌파하고서 가는 게 또 쓰리 바닥이거든요. 그런데 연봉도 그렇고 이평도 그렇고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 정도 그 중간이 또 28,2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저 상단 가게 되면은 26,000원 25,000원 이상부터 매도 의견을 드립니다. 분할로 하이브도 3 바닥을 치고서 가고 있습니다. 지표가 굉장히 예쁘고 빅히트 월봉이 외바닥이라서 좀 뭔가 좀 찝찝한 면이 있으나 연기금이 계속 사고 월봉 주봉 지표가 이쁘고 손절폭도 짧기 때문에 지금도 뭐 이렇게 하실 분들은 해보시고 최초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바닥에서 잘 사고서 저기 종목이 괜찮다 그럼 존버를 하신다 운빨이죠. 저렇게 가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종목이니까 저렇게 가는 거죠. 운빨 플러스 당연한 거고 그래서 하이브도 저렇게 하실 분들은 계속 또 도전을 하시는 거고
지금 또 보면은 최대 거래 터진 종가가 이제 상장가죠. 네, 그 상장가. 거기를 근접하고 내려오고 돌파하고 완전히 돌파하고 근접하고 내려오고 찌르고 내려오고 찌르고 내려오고 돌파하고 지지받다가 내려오고 돌파하고 지지받다가 내려오고 돌파하고 지지받다가 내려오고 또 돌파하고 지지받다가 내려왔으나 내려오자마자 또 바로 네.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죠. 저 종가랑 계속 싸우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가 이제쯤 승부를 할 때가 그러니까 승리가 결정이 될 때가 됐는데 또 한번 버틴 겁니다. 또 한번 버텼는데 내가 이겼다고 하면서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월요일부터는 지수만 꼬라박지 않으면은 쭉쭉쭉 날라가면 신고가로 가는 거죠. 이제 신고가. 그러면 이제 일단은 항상 단기는 이겁니다. 단기는 최근의 고점 또는 그 상단. 근데 요거는 언제든지 돌파할 수도 있어요. 단기는 돌파하든 말든 여기 이전 고점 이 수세 상단에서 파는 거고, 그다음 나는 조금 단기는 좋은데 조금 더 아깝다. 그럼 그 다음입니다. 여기 원바닥 여기에 여기.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본다. 그럼 저기입니다. 저기. 그리고 원래는 여기가 박스권이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32만 8천원 이 정도. 그냥 가면은 32만 2천원. 저 중간에서 분할로 근접하고 중간 가고 돌파하고 할 적에 분할로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갔다가 날라가면 내게 아니고, 날라가면 아쉬운 금액만 들고 계신 것이고, 떨어지면은 재매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이제 DY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서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려고 딱 세워놨기 때문에 월요일날 시가이아 5일선 근접할 적에 10% 선매수가 정석이다. 그리고 저는 제 정석은 5%다. 5%가 정석이고 시가이아 5일선 근접할 적에 5%가 정석이고 21선 내려오면은 추가를 조금 더 해보시고 추세를 깨기 전까지는 홀딩을 하신다. 파라볼릭 하락 전환되면은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되겠죠. 이제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보시고, 대한전선은 잘 가고 있죠. 네. 잘 가고 있는데 뭔가 좀 모양이 막 날아갈 것 같기도 하고, 모양이 좀 이상해서 좀 내려올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모양이에요. 이거 원래 제 상식은 내려온다가 제 상식인데, 또 분위기가 또 계속 갈 것 같은 분위기도 해요. 그 뭡니까? 본인이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죠.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이 딱 여기네. 거기도 돌파를 해서 뭐 일단 저 상단까지 보는 거죠. 최대 가면은 1900원 900원 9분 응선, 거기가 이제 최대에 갈 수 있는 폭이다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근데 또 거기를 돌파하고 그냥 갈지 뭐 조정받고 갈지는 모르겠으나 저의 최종 목표가는 저기입니다. 저의 최종 목표가는 저기이긴 한데, 이게 또 제가 이것저것 또 우리 스승님도 이것저것 본 게 많고 저도 이것저것 본 게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도 가기도 해요. 저 상단까지.
근데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그 다음은 뭔가 보이는 게 없죠. 그래서 저는 저기가 저기 일단 한 8,600원 정도가 최종 목표가다. 최종 목표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저기 매각이 되거나 뭔가 이제 인수가 되면서 뭐 점상한가를 내일부터라도 뭐 점상한가를 점점점점점 몇 번 갈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혹시 상한가 가고서 점상이 간다. 그러면 점상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들고 가시는 거고. 그러니까 갈지 손절을 할 때 하더라도 갈지 말지 갈지 말지는 이제 뭐 당연히 다 간다라고 도전을 하다가 다 망하는 거고, 갈지 말지는 이제 모르는 건데, 이렇게 지표가 매수를 보내고 매수를 보낼 적에는, 그리고 거래량이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적에는 도전을 하셔라. 그리고 제가 이제 추세를 돌파 지지를 하다가 양선 났다 라고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면 뭡니까? 양선 날 적에 선매수, 지지받을 적에 눌러줄 적에 추가 매수, 갈 적에 추가 매수. 근데 원칙대로 또 한번 볼게요. 네. 기간을 100을 놓고 보면은 저점과 저점을 그으면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1차 목표가고 2차 목표가가 여기죠. 그래서 저 선을 뚫어주고서 가면은 또 기관이 계속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고, 저기를 뚫어주고 가면은 이렇게 보면 일봉 모양이 약간 좀 애매하죠. 그리고 많이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기를 근접하거나 뚫거나 할 적에 그때 일단 내일, 그러니까 매도를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여기 있는 종목 다 설명을 드리려다가 지금 벌써 57분이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려 했는데 설명드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직 너무 그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아마도 1시간 더 채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칠게요. 네. 덕신하우징, 특히나 이 SGNG, 연봉이 이렇게 될 수 있는 SGNG, 우성사료 연봉 좋죠. 네. 우성사료는 그리고 3 바닥입니다. 3 바닥. 지표는 안 좋지만 3 바닥이다. 3 바닥이다 하고서 지금 잘 가는 거 많이 있습니다. 3 바닥 종목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젠큐릭스 좋아요. 젠큐릭스도 조정 유증기압 너무 좋고, VTGMP도 이변성으로 그냥 쭉쭉 크니까 어떤 종목 보면은 막 일봉에서 막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있어요. VTGMP 잘 보시길 바라고, KPM 테크도 관심 있게 보시고, 효성 OMB는 그냥 갈지 떨어져 들어갈지 모르는 거고, 에스텍 파마도 3 바닥입니다. 굉장히 좋은데 월봉이 지표가 애매합니다. 그런데 얘도 봐야 됩니다. 얘도 봐야 됩니다. 저는 일단 유로에 몰빵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입장으로 비중을 많이 실어서, 어제 10% 몰렸지만 오늘 플러스 현재가 플러스 5.78%인데 저는 아직도 떨어지면 더 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100% 뭐 상관 아니고 떨어지면은 이제 살 돈을 충분히 남겨놨습니다. 그렇지만은 비중을 좀 많이 실었더라.
부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십시오. 두산중공업도 수익 잘 극대화해서 잘 내시길 바라고,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저 상단입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이제 조정받을 때 사거나 아니면은 그냥 사거나 하셔도 수익을 낼 종목들이 많이 있더라. 많이 올라온 것은 당연히 조정받을 때 사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 마칠게요. 들어가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지수가 정말 급락 없고 횡보등락장에서 여러분, 특히나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 모두 상한가를 드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